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연간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이 조정세는 예상됐던 만큼 증시는 무난하게 소화돼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비농업 부분 고용 건수는 기존 발표치 179만 명보다 91만 1000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발표치에선 신규 고용이 90만 명 넘게 부풀려졌었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이번 가을, 그러니까 다음 주 금리를 내리기에 더 쉬워졌고, 그리고 내일 밤 나오는 8월 CPI가 다시 지금 이 시장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 증시에 다시 시험을 받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울한 8월 고용 데이터가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부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경기 침체만 없었다면 주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9월 금리 인하는 이뤄질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이유는 고용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으로 결국 9월은 25bp 인하, 그리고 이어지는 10월 그리고 12월도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밤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는 3.3%로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는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관과 투자자들은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발표될 PPI와 CPI를 주시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일 밤 발표되는 CPI가 되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월가의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수치는 7월보다 약간 높아진 수준이라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그런 CPI 역시 전월 0.3% 전년 대비 3.1%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 결국에는 페드의 물가 목표 2%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이번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관련해 페드가 9월 금리 동결을 해야 할 만큼의 믿을 만한 위협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나 만약 급등세가 나타난다면 연말과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가속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10월과 12월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다소 생길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9월엔 93.8%, 그리고 10월엔 70% 이상, 이어 12월엔 60% 이상으로 대부분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후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지난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미달했으나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함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 27% 이상 폭등을 하고 있고, 오라클은 이날 장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 149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1.47달러를 기록했지만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폭증하고 올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7%나 급증할 것이라 밝히면서 이는 시장 예상치 70% 성장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야말로 시간의 거래에서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오라클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도 1.27% 상승을 하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현재는 27% 가까이 상승을 하며 단번에 306달러까지 치솟는 모습까지 나타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라클은 대표적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앞으로 AI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가 될 것이라 예상이 돼 주가는 대폭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최근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셨듯이 AI 매출, 그러니까 AI로 돈을 벌고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결국에는 이러한 방향성은 엔비디아에게도 영향을 끼쳐 엔비디아는 현재 장외에서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엔비디아가 현재 고점 대비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결국에는 이러한 AI 시장에서 1등주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다음 달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 루빈도 공개해 그리고 루빈의 뒤를 이을 루빈 울트라와 파이만 로드맵도 구체화한다고 밝혔기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매년 신규 아키텍처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체할 경우 엔비디아는 또다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전 세계 기업 중 이렇게 신규 칩셋을 매년 개발하고 양산을 하는 기업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지금은 대다수의 기업,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GPU, 칩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엔비디아는 올해 GTC에서도 주론 소프트웨어인 엔비디아 다이나모와 AI 로봇 훈련 플랫폼 아이자크루트, 그리고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를 공개해 내년에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 AI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돈을 벌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기업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 그리고 팔란티어 역시 이날 4% 이상 올라 $162까지 올라왔고, 이에 팔란티어는 최근 열린 AI 플랫폼 컨퍼런스 AIP콘에서 팔란티어의 강점이 재확인됐기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순익 증가 흐름과 경쟁적 이점은 예전과 다르지 않아 여전히 온톨로지 아키텍처에 관해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고 있어 앞으로도 팔란티어는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팔란티어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카프도 사석에서 팔란티어가 5년 안에 지금의 10배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 저는 지금 정부와 민간 기업을 볼 때 팔란티어 이러한 성장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탄탄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비해 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앞으로도 팔란티어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날 아이폰 에어와 같은 신제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5% 이상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시총도 3조 4,780억 달러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애플이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이 신제품에 대한 실망감으로 풀이가 되기에 팀 쿡은 아이폰 에어를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를 하며 차세대 전략 모델로 강조를 했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핸드폰을 새로 만들어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 아닌 결국 AI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가 주식시장의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이러한 내용은 아이폰 17이 $799,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화면 크기가 개선됐고,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오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전혀 이러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AI로 돈을 버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주요 주식들의 경우 대부분 인공지능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사실 이달을 시작으로 FOMC가 올해 정책금리를 3차례 연속 인하하고 2026년에도 2차례 추가 인하의 경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일 거고, 여기에 경기 침체는 피할 수도 있어 지난 40년 동안 나스닥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페드의 금리 인하 주기가 재개되면 일반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우리는 경제가 관세의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고 2026년에는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에 이는 결국 주식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0.16% 상승을 하면서 $346로 마감했고, 사실 테슬라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 주요 배경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8월 들어 약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지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쟁 완성차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 시장은 9월까지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간 뒤 새 공제가 이달 말 종료되면 수요가 꺾이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재정적 압박은 가중될 것이라, 이로 인해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탈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